어디서 타는 냄새 안 나요? 내 삶의 의지가 불타고 있잖아요. 심한 우울감과 자살 충동의 치료를 코에 칙칙 뿌린 스프레이를 들이마시기만 해도 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코로 들이마시고 편안히 안정을 취하기만 하면 되는 획기적인 우울증 치료제 스프라바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스프라바토는 비강내 S케타민 분무요법의 상품명인데요. S케타민은 케타민이라는 약물의 거울상 이성질체인데요. 거울상 이성질체라는 것은 분자 식은 똑같고 거울에 비친 것처럼 분자가 좌우 반전되게 생겼다, 이런 의미를 뜻합니다. 케타민이라는 약물은 1960년대에 합성돼서 마취용 약물로 개발이 됐어요. 케타민을 처음으로 임상실험 대상자에게 적용을 해봤더니 이 케타민을 맞은 사람이 약물에 취해 있는 동안에 팔다리 감각이 없어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몸이 마비된 것 같아요. 그런데 동시에 우주에 둥둥 떠서 매달려 있는 느낌이 들어요 라는 느낌을 얘기를 했다고 해요. 현실과 감각이 뭔가 좀 떨어져 있는 느낌, 이것을 해리 증상이라고 하는데, 마취와 함께 해리 증상이 일으키는 특징이 있어서 케타민을 해리성 마취제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렇게 개발된 케타민은 1960년대, 70년대에 동물성 마취제로 사용되다가 사람 마취제로 사용이 되었고, 특히 베트남 전쟁 때 군인을 위한 마취제로 승인되어 사용되었는데요. 부작용이 적은 점 때문에 아이들을 짧은 시간 동안 마취할 때도 쓰여서 응급실에서 아이들 상처를 봉합하거나 MRI 같은 의료용 영상을 촬영해야 될 때도 쓰이고는 합니다. 그런데 케타민을 솔직히 뉴스 이런 데서 더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케타민의 또 다른 별명은 스페셜 K, 킷캣, 이렇게 뭔가 시리얼이나 뭐 과자 이름 아닌가 싶은데요. 보통 마약의 은어들을 덜 해로워 보이는 음식 이름에 비유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스페셜 K, 케타민의 K죠. 시리얼 이름이지만은 마약을 사용한 은어로 엑스터시 같은 마약류와 함께 사람들이 이 케타민을 마약으로 소비하게 되었습니다. 소량 복용을 했을 때 케타민이 들뜨고 기분이 올라가는 느낌이 느껴지면서 도취된 듯한 느낌, 환각, 나른한 느낌 등을 준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케타민은 너무 많이 사용할 때는 심혈관계에 부담이 늘어나서 혈압이 높아질 수가 있고, 심한 경우에는 호흡 곤란, 근육 경직 같은 증상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불법으로 마약으로 사용한 사람들은 정량으로 처방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자꾸 하고 싶고 더 많이 하게 되기 때문에 마약 목적으로 사용한 사람들이 사망하는 사례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진정작용 때문에 범죄에 활용되기도 했다고 해요. 클럽 같은 데서 이제 음료수 같은 거에 타가지고 나쁜 짓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의료 목적으로는 최초 개발된 목적인 마취 이외에도 통증 조절용으로 쓰였는데요. CRPS라고 하는 Complex Regional Pain Syndrome,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이라고 하는 질환의 치료제로 쓰인다고 합니다. 이 질환은 타는 듯한 통증, 자율신경 항진, 부종이나 다한증, 이런 증상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CRPS 환자들을 대상으로 케타민 치료를 했을 때 증상이 상당히 좋아졌다고 해요. 그럼 왜 이런 치료 작용이 나타날까요? 케타민의 작용 기전을 알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케타민은 NMDA 수용체를 활성화하고 통증에 대한 뇌의 예민도를 낮춰주면서 BDNF라고 하는 인자를 증가시켜서 뉴런과 시냅스를 강화시켜준다고 해요. NMDA, BDNF, 어려운 용어 많이 나오죠. NMDA 수용체는 글루타메이트나 글리신 등과 결합해서 신경 전달이 일어나게 만드는 일종의 세포 속 장치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수용체가 과하게 활성화되면 신경 독성이 생기거나 통증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신경세포가 막 너무 활성화되니까 안정적이지가 못하고 막 신경세포가 죽어버리거나 통증을 느끼거나 이럴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억, 학습, 감각 처리나 신경 발생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BDNF는 뇌에서 유래한 신경 영양 인자라는 뜻인데,
뭐 한마디로 이제 뇌의 영양물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감소됐을 때 우울증, 트라우마 등과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케타민은 뇌를 좋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뇌를 좋게 만들어준다? 여러분, 그러면은 뇌를 좋게 만드는 치료제가 있다면은 어디에 제일 먼저 써보겠어요? 바로 우울증이죠. 특히 자살 충동이 심한 우울증, 난치성 우울증, 심각한 우울증에서 써보기로 한 겁니다. 처음에는 케타민을 정맥으로 주사해서 맞는 주사요법으로 우울증을 치료해 보았어요. 그래서 제가 전공의 시절에는 스프라바토가 없어가지고 케타민을 환자분들께 정맥 주사로 했었어요. 케타민을 정맥으로 흘려보내면서 환자분의 의식 상태, 혈압 변화 등을 모니터링하면서 안정을 취하게 했었는데요. 케타민 정맥 주사 요법을 하고 나서는 다소 몽롱해 하시지만은 그날 저녁이나 그 다음 날에는 환자분이 우울한 생각이 덜 들어요 이런 얘기를 하셔서 되게 놀랬던 기억이 납니다. 솔직히 전공의 때는 교수님이 하자고 하셨으니까 당연히 치료 효과는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했고, 저는 오히려 더 부수적인 문제들, 환자분이 낙상하면 어떡하지, 다치면 어떡하지 이런 거에 더 신경을 많이 썼던 기억이 납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 케타민 정맥 주사 요법에 대해서 다양한 연구 결과에서 케타민이 우울증에 효과가 좋다는 것이 밝혀졌고요. 특히 전기 경련 요법인 ECT하고 비교해서도 치료 효과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결과가 최신 논문에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리해서 케타민이 우울증에 좋다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코 점막에 뿌리는 스프레이, 스프라바토가 2019년에 치료 저항성 우울증의 치료제로 FDA 승인을 받았고, 국내에서도 스프라바토 치료는 활발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스프라바토의 장점은 먹는 항우울제보다 효과가 빨리 나타난다입니다. 먹는 항우울제는 항우울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2주에서 4주가 걸리거든요. 그런데 스프라바토 치료제는 24시간 이내에 우울 증상을 개선시킬 수가 있어요. 게다가 약물 치료 효과가 날 때까지 이 사람이 더 이상 자살 시도를 하지 않고 자살 충동을 안 느끼고 잘 견뎌줘야 되는데, 스프라바토 치료제를 했을 때에는 급성 자살 생각 같은 심각한 증상들도 빨리 좋아지게 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에요. 단기적인 효과만 있는 게 아니고요. 장기간 연구를 했을 때에도 스프라바토랑 먹는 항우울제를 같이 먹는 사람들이 항우울제만 먹은 사람들보다 재발하지 않는 기간이 더 길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증상을 빨리 가라앉혀 주면서 증상이 다시 나타나지 않도록 막아주는 효과까지 있다는 거죠. 이 스프라바토 치료는 어떻게 할까요? 우선 이 치료를 할 수 있을지, 이 치료가 도움이 될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랑 심층적인 상담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울증이 얼마나 심각하냐, 무슨 증상이 있냐, 얼마나 잘 안 낫냐, 이런 정신과적인 상태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상태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스프라바토를 흡입하면은 한두 시간 이내에 혈압이 상승할 수가 있기 때문에 평소에 혈압이 많이 높으신 분이나 뇌동맥류처럼 혈관 질환이 있으셨던 분들은 부작용의 위험이 있겠죠. 그리고 본인이 운전해서 통원하시는 분들은 졸리거나 반사신경의 속도가 저하되거나 주의력이 저하되거나 이렇기 때문에 치료 잘 받고 우울증은 좋아졌는데 집에 가다 교통사고 났어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작용들도 조심해야 되고요. 가임기 여성이라고 하면 임신 가능성은 없는지, 치료받는 기간 동안에 임신 계획이 있는지 등을 고려해야 돼요.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것이 스프라바토 스프레이의 모형인데요. 여기 안에는 약물이 들어있진 않아요. 그렇지만은 실제 치료하는 스프레이랑 똑같이 생겼거든요. 이러한 논의를 거쳐서 스프라바토 치료를 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하면 치료 전날에 충분히 수면을 취하시고요. 2시간 전부터 공복 상태를 유지하고 병원에 오셔야 됩니다. 그날 상태가 적절한지 다시 한번 병원에서 상태를 체크를 하고 의사가 확인을 하고요. 치료를 받기 전에 코를 흥 풀어서 코 속을 깨끗하게 비운 다음에 비스듬하게 기대 앉아서 스프라바토를 이렇게 한 번씩
분무를 해야 돼요. 이거를 의사쌤이 뿌려주는 병원도 있고 본인이 뿌리는 병원도 있거든요. 보통은 그런데 의사의 입회 하에 뿌립니다. 이게 코로 이렇게 들이마시는데 그 타이밍이 중요해가지고요. 여러 번 하신 분은 이제 본인이 하겠다. 그게 더 타이밍이 잘 맞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어쨌든 할 때 딱 소리가 나면서 여기서 이렇게 탁 분무가 되거든요. 코에 잘 각도를 맞춰서 그 분무되는 액을 잘 들이마실 수 있도록 하고 들이마셔 주셔야 되세요. 이렇게 한 번 하고 나서 또 반대쪽에다가 하고 이렇게 하면은 치료 끝. 그런데 2시간 동안은 혈압하고 의식, 전반적인 상태를 관찰하고 나서 귀가를 하셔야 합니다. 보호자가 같이 오셔가지고 치료 동안에 병원에 함께 계시면서 귀가까지 도와드리는 것을 권장하고 있어요. 이 치료는 한 번만 해도 증상이 좋아진다는 걸 느끼지만은 장기적인 치료 효과를 위해서는 일주일에 2번, 4주 동안 치료를 해주어야 되는데요. 스프레이 한 통에 40만 원이거든요. 40만 원씩 하는 데다가 1회 치료에 스프레이를 2통씩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 치료를 끝마치는 데에 600만 원 이상의 금액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칙 할 때 최선을 다해서 빨아들이셔야 돼요. 한 방울이라도 흘리면 너무 아깝거든요. 가격이라는 건 치료를 받는 환자분께도 부담이 될 수 있지만 그 치료를 결정하고 환자분들을 설득하는 의사한테도 부담이 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정말 스프라바토 이분이 해야 될까? 이분이 하면 도움 될 수 있을까? 이거를 의사들이 먼저 고민하고 정말 깊게 고민한 다음에 정말 이게 필요하다 생각할 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스프라바토 치료를 권유받았다. 의사 선생님이 먼저 한참 고민하다가 정말 이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말씀 들으신 거니까 웬만하면은 의사 선생님하고 잘 상의해서 그 치료를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병원에서 스프라바토 치료를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분이 우울증으로 약물 치료를 하면서 계속 외래로 다니셨는데 어느 날 하루는 직장에서 무슨 일이 있으셨던 거예요. 갑자기 이제 직장 급하게 조퇴해가지고 병원으로 오셨어요. 감정적으로 엄청 격앙되셔서 진료실에서 진짜 막 우시고 죽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사람이 이대로 집에 가면 정말 큰일 나겠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불안정함, 충동, 굉장히 고조된 감정 이런 상태였어요. 긴급하게 스프라바토 치료를 권유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급격한 자살 충동이 완화되어서 차분해진 상태로 귀가를 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 뒤로 약물 치료를 하면서 병원을 몇 번 다니시다가 그렇게 불안정해지는 때가 자주 발생하면서 약물 치료만으로는 부족하니까 정식으로 스프라바토 치료를 한 사이클을 해보자 라고 합의가 되었고 스프라바토 치료 사이클을 받으시면서 효과를 보았던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분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분들께서 스프라바토를 알맞게 처방받아서 알맞게 치료받았을 때 효과를 많이 보시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계속적인 우울증으로 고통이 너무 심하다고 하면 스프라바토 치료에 대해서 정신과 의사와 꼭 상의를 해주시길 바라요. 오늘 영상 잘 보셨나요? 정말 정신과 치료 다양한 치료가 많죠. 약만 먹는 줄 알았는데 이야기만 하는 줄 알았는데 기계 치료도 있고 또 경련 치료도 있고 뭐 이번에는 뿌리는 치료까지 이렇게 과학의 발전과 함께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 치료법이 많으니까요. 힘드신 분들은 꼭 망설이지 말고 정신과를 찾아주시길 바라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그러면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